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135제곱미터 초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헷갈리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라 제가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판도라님, 위탁사에서 135제곱미터 초과된 세대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아마 새로 오신 그 위탁사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에는 신고를 안 하신 걸까요? 저는 이제 그것도 약간 궁금했어요. 자,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납부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의 4의 2에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드렸고요. 주택법, 그 다음에 그 주택, 그 다음에 경비, 미화, 일반관리 용역비, 용역, 경비 용역, 청소 용역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인가요? 라고 이제 요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4의 2에 의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2015년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때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국민주택은 영구 면제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부터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뭐 2021년 막 22년 이렇게 얘기가 계속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반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 135제곱미터 초과하시는 분들은 더 좀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이시니까 좀 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85제곱미터 초과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겠어요? 많이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35제곱미터 초과의 기준은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위탁사에서 시큰 납부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보러 이제 어느 분이 오시더니 본인들이 이거를 납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는 주거 그 전용 면적이 알고 보니까 얘가 주거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이거를 실수로 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거 그 전용 면적이 뭔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급 면적은요,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이거는 전용 면적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공급 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딱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이나 방이나 주방, 화장실 이런 범위 있잖아요. 공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 열고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파트 정문이나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 단지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살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가 물론 공용 면적에서 내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게 일부는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거기에다가 이불 피고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전용 면적이 아니죠. 근데 그 요즘 그 베란다나 발코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용 면적이 아니라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거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나 노인정, 놀이터는요, 요거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요번에 그 하면서 좀 알아봤어요. 주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즉, 주거 여기서 135제곱미터 그 초과하는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어야 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지역별로는 어느 면이 제외인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야만 내가 이거를 135제곱미터가 초과가 됐을 때 이 부가세를 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큰 집에 사는데 은면, 그러니까 비수도권 있잖아요. 비수도권에 사는 읍면 같은 데는 같은 아파트, 서울의 135제곱미터와 시골의 135제곱미터의 집값이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하고요. 그 여기는 제가 읍면 제외 지역만이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요 이 읍면이 과세 대상에서 100% 제외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제주특별 그 자치도의 제주도의 제주시의 애월읍, 곽지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읍면이지만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아파트가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시 지역이라는 게 좀 집값이 비싸고 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인가 자치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135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소장을 뽑고 그리고 관리 주체가 관리소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자치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35제곱미터가 초과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단 관리 직원이 만약 자치고 만약 경비 미화는 위탁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 직원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지 않고 경비랑 미화 위탁이니까 135제곱미터 초과되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도시 이렇게 보시면 그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 읍면 요런 거 아닌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각각 자치면 안 내고 도급이나 위탁이면 낸다. 관리직원, 경비, 미화직원을 위탁 준 경우 일반관리 용역, 경비 용역, 청소 용역에 해당되는가 라고 물어보고요. 이 부분이 어딘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의 경우와 도급의 경우가 좀 달라요, 여러분. 위탁의 경우는 그 관리직원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나 사대보험이나 피복비 이렇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부가세 대상이고요. 도급의 경우는요. 도급비 전체 금액이 부가세 대상입니다. 135제곱미터 초과가 아닌 경우는 도급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헷갈렸는데요. 135제곱미터 초과가 아닌데 가끔 도급사업장 오면은 그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135제곱미터가 초과가 아니라도 도급사업장이면 이 부가세가 다 붙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이라도 그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요. 위탁관리 수수료 도급비에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이라고 그랬죠?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영구 면제됐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35제곱미터 초과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거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다.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 그리고 청소비, 경비비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는 전용 면적 비용이다.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 아니다. 자, 공급 면적 아니다라는 거 제가 여기다 좀 쓸게요. 혹시 이게 헷갈리셔가지고 공급 면적인데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요. 공급 면적이 아닙니다. 공급 면적 아니에요.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읍면 제외.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수도권인지 아니면은 그 도시가 아닌 읍면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하고요. 읍면 제외의 지역은 해당이 되고요. 읍면이라고 할지라도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비싼 데는 해당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관리인지,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고요. 자치관리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면 각각 자치에서는 납부 안 하지만 뭐 그 경비와 미화하는 위탁이라면 그 135제곱미터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그리고 그 일반관리 용역비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위탁인 경우와 도급인 경우가 좀 달라지는데 위탁인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급여, 사대보험, 피복비 등에 대해서 그 본사에 그 자료를 보냅니다. 그럼 본사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보내죠. 그럼 세금계산서에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사에서 신고를 할 거예요. 도급의 경우는 도급비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릴 거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도급이라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영구 면제되었다. 이 자료는 저희 카페 네이버닷컴 이지빌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판도라 격리실무는요. 업무 대행, 회계 대행, 회계 점검하고 있고요. 회계 분리, 교육 업무, 회계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예산안 작성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산안 때문에 나는 도저히 이걸 작성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예산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회장님께서 저희 본인 단지 그 소장이랑 격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올해 급여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인상되는 거, 연차, 퇴직금, 그 다음에 4대 보험, 최저임금까지 다 계산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135제곱미터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본사에서 보내주시는 거 맞아요.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보내는 거 맞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사에서 그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움 받으면 신고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정한 댓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갔죠? 요즘 많이 바쁘고 조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 찍었으니까 다정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